모르는 척. 우메다 슌사쿠와 요시코는 일본 작가이며 부부입니다. 작품으로는 돌려줘 내 모자, 할머니의 여름휴가, 쥐들의 씨름 등이 있습니다. 모르는 척은 219쪽에 걸친 장편 그림책입니다. 간결한 문장 못지않게 흑백의 그림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집단 따돌림을 구체적인 여러 사건을 통해 보여주며 방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돈짱,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냐? 주스나 좀 사오지 그래. 아직 다 못 그렸다는 돈짱의 말에 패거리는 돈짱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6학년인 나, 덜렁이와 세이야랑 요칭은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척했다. 우리까지 당할 테니까. 돈짱, 제발 대들어버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마침 담임선생님이 왔지만 그림이 이 지경이 되다니 하고는 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야라가세 패거리에 걸려 이상한 춤을 추고 있는 돈짱을 봤다. 수업이 끝난 뒤에 선생님이 너희들 가운데 여럿이서 떼지어 친구를 괴롭히는 일은 없겠지?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나쁘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빠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라가세 패거리가 무섭게 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나는 지장보살역, 야라가세 패거리는 돈짱과 함께 5마리 원숭이 역을 맡겠다고 나섰다. 패거리는 드러내놓고 돈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돈짱의 이마에서 피가 났을 때도 은행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우겼다. 치카코의 돈이 없어진 사건이 생겼다. 쉬는 시간이 되자 탐정놀이가 시작됐고 점심시간에 돈짱이 혼자 교실에 있었다. 우리는 추리극을 보듯이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치카코 어머니가 돈을 빼놓았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저녁 때 나는 슈퍼에서 돈짱이 선반에서 물건을 집어 얼른 옷 속에 감추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돈짱이 야라가세 패거리 4인조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참 뒤에 가게를 나왔는데 4인조와 돈짱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샤프 한 자루를 내게 주었다. 며칠 뒤 나는 야라가세에게 샤프를 내밀었다. 그 순간 내 귓가에 섬뜩하게 날카로운 샤프 끝을 들이댔다. 우리가 친구라는 징표잖아. 날 휘감은 팔이 풀려 돌아다 보니 세이야와 요칭은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내가 모르는 척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이대로 가다간 나도 돈짱처럼 패거리의 먹이가 되고 말 거야. 어느새 강변에 와 있었다. 까마귀들이 날아간 자리에 돈짱이 서 있었다. 포장마차 아저씨는 돈짱이 아저씨를 많이 도와준다고 말했다. 돈짱은 아저씨하고 친구였구나. 점심때가 지나서 돈짱이 찾아왔다. 슈퍼에 샤프를 돌려주고 잘못을 빌겠단다. 월요일 청소 시간에 야라가세 패거리는 돈짱을 바닥에 깔아뭉갰다. 치카코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돈짱의 바지가 흘러내려와 있었다. 담임선생님이 패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있을 때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리고는 야라가세의 앞가슴 주머니에서 샤프를 빼 들고는 따라오라고 했다. 돈짱은 이튿날부터 학교에 오지 않았다. 학예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일요일에 나는 세이야와 요층을 따라 강변에 갔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손짓을 했다. 돈짱이 요즘 안 보인다는 아저씨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다. 아저씨는 모르는 척하는 건 그 애를 괴롭히게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럿이서 한 아이를 아프게 하는 거라고 라고 말했다. 학교회의 날이 되었다. 대장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의 감을 힘으로 뺏어야 되는데 5번째 원숭이가 쓰러뜨리면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서 사납게 달려들었다. 돈짱이 야라가세에게 싸움을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무대 위에서. 돈짱은 가면이 벗겨져도 대장 원숭이에게 달려들었다. 돈짱은 대장 원숭이 등 뒤로 돌아가 바지를 움켜쥐었다. 야라가세가 그만두라고 소리치는 순간 하얀 엉덩이가 부쑥 드러났다. 나는 마지막에 할 대사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잘했군, 잘했어, 훌륭해. 돈짱은 무대 위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도움을 청했었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돈짱은 전학 갈 때까지 학교 안에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포장마차 아저씨를 보러 강가에 갔다. 포장마차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어제 여기서 중학생 패거리들이 한 아이를 때리고 있어서 말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길래 그 녀석들을 한 방에 쓰러뜨렸지. 그런데 좀 전에 와보니 포장마차가 이 꼴이 되었네. 그래도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마음속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둑 위에 야라가세가 서 있었고 아저씨는 어제 맞았던 아이라고 했다. 졸업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교감 선생님이 졸업생은 일어나서 퇴장하라고 말했다. 난 잠깐만 저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외쳤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친구는 결국 전학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대로 모르는 척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게 싫어서 그때 내 바지가 당겨지며 지퍼가 활짝 열려버렸고 난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마지막까지 꼴불견이 되다니 창피하다. 그런데도 가슴은 후련하다. 의미를 찾는 질문, 모르는 척. 담임 선생님이나 포장마차 아저씨는 모르는 척하는 것은 괴롭히게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덜렁이는 돈장에게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마음속으로만 외칩니다. 왜냐하면 야라가세 패거리에게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방관자이던 덜렁이는 샤프를 받으면서부터 패거리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비로소 모른 척하며 나가버리는 다른 친구들이 야속합니다. 돈장이 전학을 갔지만 덜렁이는 마음의 짐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예행 연습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덜렁이는 돈장에 대한 오해를 씻어주었고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세 가지 관점, 즉 가해자와 방관자와 피해자로 각각 살펴봅니다. 모르는 척이 옳은지 다시 판단합니다. 질문입니다. 야라가세 패거리가 처음으로 돈장을 괴롭힌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돈장이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미술 대회를 할 때 돈장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덜렁이와 셰이야와 요층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척했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척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모르는 척한 덜렁이는 마음속으로 돈장에게 용기를 내서 대들어 버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돈장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덜렁이는 선생님이 정말 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모를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돈장은 운동장에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고 나무 뒤에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패거리들이 덜렁이에게 말을 걸 때 마침 세이야가 인사를 했습니다. 덜렁이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덜렁이는 왜 그때를 위기라고 생각했나요? 선생님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말에 동의하나요? 왜 그런가요? 야라가세 패거리가 자기들과 돈장이 원숭이 역을 맡겠다고 나선 의도는 무엇인가요? 치카코의 돈이 없어지자 아이들은 탐정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추리한 결과는 범인이 훔친 돈을 붕대 속에 감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추리한 것은 타당한가요? 4인조가 가게에서 나온 덜렁이에게 샤프 한 자루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덜렁이는 가게에서 돈장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덜렁이가 모르는 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덜렁이가 샤프를 돌려주려고 하자 4인조는 목을 팔로 휘감아 감싸고는 날카로운 샤프 끝을 들이댔습니다. 세이야와 요층은 모르는 척하며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덜렁이는 모르는 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돈장은 슈퍼에 샤프를 돌려주고 잘못을 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돈장의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멍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장마차 아저씨는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마음속에 간직한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덜렁이는 돈장이 전학을 가고 난 후에도 손톱 끝에 박힌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덜렁이 마음속에 돈장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덜렁이는 졸업식 예행 연습 때 무대에 올라가 자신이 모른 척했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덜렁이에게 그리고 돈장과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무섭기 때문에 모른 척을 했다면 그것은 나쁜 행동인가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괴롭힘으로 받은 고통과 상처. 야라가세 패거리 4인조는 돈장을 괴롭힙니다. 때립니다. 운동장에서 이상한 춤을 추게 합니다. 치카코의 돈을 훔친 범인으로 내몹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게 합니다. 바지를 벗깁니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돈장은 이마에서 피가 난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슈퍼에 가서 샤프를 돌려주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여자아이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학을 가기로 합니다. 에라가세 패거리는 신체적 폭력은 기본이고 죄의식과 성수치감까지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매우 정신력이 강한 돈장이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재미삼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면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에라가세 패거리가 돈장의 그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장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돈장은 운동장 은행나무 옆에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패거리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돈장은 춤을 추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패거리들이 덜렁이에게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냐고 다그쳤을 때 덜렁이는 둘러대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던 돈장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떤 눈빛이었나요? 패거리에게 맞아 돈장의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패거리는 돈장이 은행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우겼습니다. 돈장은 왜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덜렁이는 돈장이 모처럼 혼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혼자 있는 게 모처럼일까요? 아이들은 치카코의 돈을 훔쳐간 범인을 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돈장은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돈장은 패거리가 시키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었을까요? 덜렁이는 분하고 비참하지만 얼굴은 돈장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교실에서 패거리들이 돈장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치카코가 소리를 지르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선생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돈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돈장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돈장은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럿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한 사람이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쁜가요? 왜 그런가요?